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소조문 160조에서부터 163조 4개의 조문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조문은 한 조문 가지고 1시간씩 할 수 있는 반면 30분이나 40분 할 수 있는 반면 이렇게 3개, 4개를 묶어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임상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저 자신이 경험이 없고 또는 뭐 함부로 논할 수는 없지만은 임상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 중요한 그 영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여러 개의 조문을 묶어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병에 자 일단은 소음병이라고 이렇게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조문을 읽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그 음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뇌리에 음병이다 알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죠. 항상 조문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이런 걸 가지고 소음병이라고 하는구나.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래 조문은 소음병이다가 아니라 이와 같은 증거를 통해 가지고 하리, 인통, 흉번, 흉만, 신번자 이것을 통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소음병이라고 할 수 있는가? 또는 아니면은 소음병 재간의 맹미세, 단용매 그와 같은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하리, 인통이 하고 흉만, 신번이라고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말을 하죠. 소음병이라고 하는 거는 맹미세, 단용매 요것을 가지고 요와 같은 전제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하리, 인통하고 흉만, 신번이라고 그럴듯하게 뭐 표현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부탕으로 치료하라. 옛날서부터 이 처방을 사용하는 경우가 없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뭐 고방가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상한론자 그 중국의 전통적인 상한론가들도 이 처방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고 변론하는 것이 이 처방에 대해서 없었다. 드물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감 첨언이에요. 제가 어찌 감히 여기에다가 말을 붙일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저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황 보고 쓸 수 있는 분들은 뭐 제가 안 썼다고 그래서 여러분마저 이거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까? 저 자신도 사실은 모른다. 이와 같은 것을. 그러나 하리, 인통, 흉만, 신번 만일 이와 같은 증상이 있다고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쓰지를 못하고 아마 다른 처방을 썼겠죠. 그 상황에 따라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하리, 인통이죠. 하리죠, 하리. 설사를 한다는 거니까 변을 이렇게 편안하게 본다. 하리라고 하는 것이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은 막 우리가 말하는 설사를 쫙쫙 한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반드시. 다만 대변을 보는데 이상이 없다. 또는 설사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음병하고도 관계 있다라고 이렇게 붙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목이 따갑고 아프다. 그런데 흉만, 신번 같은 경우도 종류가 많잖아요. 치자시탕에서부터 사심탕, 대왕황년 사심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병이라는 조건이 붙였을 때는 인통, 목이 따갑고 아팠을 때는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는다. 사심탕류라든지 이런 거죠. 저부탕을 쓴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랬으면은 뭐 건강 뭐 부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마 써지 않았을까. 건강에다가 상황 보고 저도 이 부자 같은 거는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사실은 막 목이 따갑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흉만, 신번 같은데 그 아직까지도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주로 황년이라든가 치자라든가 대왕이라든가 이런 거는 손이 잘 가도 하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도 그만큼 이런 병증에 대해서는 다소 껄끄럽고 부담스러워요.
자, 이것도 감초탕, 길경탕, 단방제죠. 단미지제로 소음병 2, 3일에 인통자, 가여 감초탕. 그러니까 한번 감초를 줄만하다. 목이 따가울 때는 낫지 않거든 길경을 써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감초야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데 쓸 수도 있지만은 길경의 어떤 특징, 길경은 인통에 치료한다. 그런데 길경을 많이 쓰게 되면은 구토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길경이 어떤 특징적인 길경이 뭐냐? 그러면은 인통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용각산 있지 않습니까? 용각산. 이게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약으로 알고 있는데, 용각산. 바로 도라지를 갈아 놓은 거잖아요. 예. 이게 특효가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아마 이거 굉장히 오래전의 약인데, 지금도 아마 그 일본에서는 사용을 잘 한다고 합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이거 강의를 하기 전에 용각산을 하나 사가지고 처음에는 목이 붓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용각산을 한 2번씩 먹고 시작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습관되다 보니까 하지도 않고 그냥 물만 먹고 하는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임상적으로 그러면은 뭐 길경만 먹고 감초만 먹고 그러면 치료가 다 되느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인통을 치료하는 경우는 이건 기본적으로 항상 자, 병이, 병성, 병독을 따라서 갈근탕을 쓸 것이냐, 승기탕을 쓸 것이냐, 감초, 길경탕을 처리하는 거다 이 소리예요. 무조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감초나 길경을 쓰는 것은 아니다. 그 증상은 비록 같더라도 인통이 그 병원이 혹 같지 않기 때문이니 중경의 치법은 수시처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로 중용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용을 읽어보면은 중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수시처의 상황에 의해 가지고 마땅해야만 처리하는 게 이게 바로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처방도 마찬가지죠. 병이 병성 병독에 따라서 증상은 비슷하더라도 병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근, 승기, 감초 이것 말고도 사실은 뭐 주교온단탕이니 이런 것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저는 그것에 더 가까운 편이기도 하지만 그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마땅히 처리한다. 그러니까 중경의 증상이 무에는 무엇을 써라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병위, 병성, 병독을 고려해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치료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바로 수시처의 중용의 사상이다. 어찌 상황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함을 대처하는 것이니 어찌 특조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소리예요. 있겠는가 서리포 하특조지위야. 그러니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고정관념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자, 반하고지탕 이런 것도 뭐 저는 뭐 활용을 안 하니까 반하는 쓰지만은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는다. 소음병의 목구멍에 그 요즘 말로 뭐 어떤 그 창증이 생겨가지고서 목이 어떤 그 헐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불능어원하고 말을 잘 못하고 소리가 잘 나오지 않나 이런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것도 일종의 병정이죠. 병정이죠. 이것이 일종의 그 병근이라고 했을 때, 아이고 글자가 병근, 요건 일종의 병정이죠. 그러니까 반하고지탕으로 치료한다. 이것도 뒤에 가서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반하고지탕은 반하 계자 여기서 이제 그 노른자를 제거하고 고주에다가 집어넣어 쓴다. 이건 뭐 사실 임상적으로 이렇게 쓰기가 어렵죠.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그 뭐 이진탕을 변조해 가지고 이진탕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서 상황에 따라서 치료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이건 제 주장이에요. 이렇게 뭐 쓰는 분이 있다면은 아주 훌륭하죠. 그러면은 제 지금까지 몇 개의 그 조문에 대한 제가 그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거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중
상생창자는 병증이에요. 이것은 병증, 병성, 뭐 병독이라고 해서 병증이고, 불능어원, 성불충자는 병정야다. 그러니까 충경은 조문을 항상 이런 식으로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참고하기를, 참지이 이럴 때 참고하기를 뭐뭐뭐뭐로서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이 있을 때는 백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백태와 구갈의 유무를 참고하고, 또한 소리가 탁한지, 이 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습이 있으면은 가래가 끓는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가래는 없으면서 목소리가 맑은지 맑지 않은지, 이거를 우리가 참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런 거는. 덮어놓고 바나 고추탕을 쓰거나 길경탕을 쓰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목이 예를 들어서 칼칼하고 소리가 잘 안 나오고 이러는 경우는 환자들의 백태 유무라든가 갈증이 있는지 없는지, 소리가 맑고 탁한지, 이런 거를, 이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꼭 제 경험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습담인지 조담인지, 습담과 조담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런 거 학교에서 다 배운 거니까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습담과 조담을 헤아려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가히, 요거는 이제 서가히 뭐뭐 되는 것을 바랄 수가 있다. 그 방의 뜻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희망사항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길경, 반하고주탕, 반하상급탕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자, 반하상급탕. 소음병이라고 일단은 그 존재 조건이 있으니까, 목이 통증이 있고, 그러니까 통증이라고 해서 불편하다. 따갑고 불편하다. 또는 심하면은 있는 그대로 아플 수도 있죠. 반하상급탕으로 치료하라. 자, 반하상급탕은 반하, 계지, 감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문만 가지고서 우리가 인중통만 가지고서 과연 이렇게 쓸 수가 있느냐. 조문이 미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하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계지, 감초가 있다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억지 해석이에요, 사실은. 다만 병증만 보이고 병정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죠. 병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조문이 그렇기 때문에 비록 병증이 어떻게 유래된 바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나, 처방을 근거로 해서 고찰하면 인중통이라고 하는 것은 담음이 상충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꼭 굳이 앞서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무슨 반하에다가 계지 그렇게 감초를 쓰지 않다 하더라도 이진탕 가지고서 주교 온담탕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활용을 좀 하는 편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참고 정도로만, 이번 조문은 뒤에 갈수록 저도 자신이 없고, 그래서 감히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 저는 요 정도밖에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심도 있는 강의를 제 능력 밖의 영역들이기 때문에 하지